자, 이번 시간에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자주 먹는 이 음식이 췌장암을 유발한대요. 주의하세요. 어떤 음식일 것 같으세요? 요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헬스 열심히 하시고 나오셔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드시는 닭가슴살이죠. 그래서 왓더 헬스 다큐의 그 행동대장인 가스 데이빗 박사가 매일 이걸 반복하셨대요. 매일 헬스 열심히 하고 병원에서 퇴근하고 나면 헬스 열심히 하고 헬스 끝나고 난 다음에 닭가슴살을 한 12개씩 드시고 이게 왜 매일 피곤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온몸이 이렇게 종합병원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됐어요. 영양의학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나서 아시고 난 다음에 왓더 헬스 다큐에서 아주 씩씩하게 계속 환우분들에게 비만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한국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거 이제 한번 시간이 나면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음식이 췌장암을 유발하는지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 있는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이 책을 엮으신 김평호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이란 책에 있는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에는 췌장암이 참 드물었지만 요즘은 췌장암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많은 분들이 암 중에 가장 힘들고 고질적이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암이 바로 췌장암이죠. 자, 췌장암은 사실 가장 공격적이고 독한 암으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암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3만 2천여 명을 죽게 하는 네 번째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병이기도 하고 생존율이 가장 낮다고 알려져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단지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료율이 상당히 낮고요. 평균적으로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에 6개월 이내에 사망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췌장암은 희귀해서 몇 년 동안 3만 내지는 4만 명의 이 미국식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췌장암의 이 발병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췌장암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췌장암을 예방하는 것이 췌장암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우리 2010년의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보면 2010년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와 그러니까 국립보건원이죠. 2010년 국립보건원과 미국 은퇴자 협회가 공동으로 50세에서 71세의 이 5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큰 음식과 질병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특별히 동물성 식품,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가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동물성 지방이 가장 나쁠까요? 국립보건연구원과 또 이제 미국 은퇴자협회의 후속 연구로 2013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차원으로 한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췌장암을 유발하는 가장 나쁜 동물성 음식과 지방은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꼬끼 꼬꼬꼬꼬꼬꼬꼬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치킨이었어요. 닭고기입니다. 자, 닭고기를 매일 50g 정도 섭취하면 50g이 어느 정도 되냐면 닭가슴살 요 정도 보입니다. 예, 숟가락으로 얼마 안 되는 분량이죠. 자, 닭고기를 매일 50g 정도 섭취하면 여러분들 한 국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아침에 콩물 30g 정도 드시죠? 25에서. 그 국자, 한 국자 분량이죠. 그거보다 조금 많은. 닭고기를 매일 50g 정도 섭취하면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무려 72%가 증가합니다. 닭가슴살의 4분의 1쪽을 떼어 먹는 양에 불과합니다. 사실 췌장암과 같은 소화기암, 담도암, 담낭암, 췌장암, 위암, 식도암 다 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단 메뉴가 지글지글 자글자글 있습니다. 자, 췌장암이 지방 섭취와 연관이 있다는 다른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버드에서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이 그렇게 또 존스 홉킨스나
최근에 3대 대중요법으로 이 환우분들이 계속 재발되니 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step outside of the box라는 그 3대 대중요법의 이 프레임에서 좀 나와서 근본적으로 레디칼 리미션, 완전히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돼야 된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고, 영양의학에서 그리고 자연의학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역시 췌장암도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폐암 환자만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발암 물질을 많이 유발하는 흡연이나 그 콜트웰 에세스틴 박사의 유명한 책의 제목이 무엇이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다.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어저께 여러분들이 왓더 헬스 다큐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든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어저께 공부하신 것처럼, 모든 병의 원인은 무엇이다? 지방이다. 한 시간도 지방 얘기가 안 들어가는 적이 없어요. 암을 거론할 때는 암의 원인이 지방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거론할 때는 이 지방이 빠지고서는 얘기가 안 돼요. 그죠?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회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췌장암을 유발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지방은 어떤 지방일까요? 소고기 기름일까요? 베이컨일까요? 닭고기일까요? 생선? 우유 유제품? 어저께 보셨죠? 뭡니까? 우유 유제품이 무슨 자가 면역 질환과 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어저께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던 우유와 요플레, 요거트, 유제품 제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는데, 유제품일까요? 아니면 계란일까요? 자, 이에 대한 대답은 췌장암을 유발하는 지방은 사실은 모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나 고기 안 먹었어. 오리고기밖에. 하고 오리발레미시는 오리고기. 어저께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니까 고기 중에서는 그나마 오리고기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낮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리고기 또 즐겨 드시면 될까요? 자,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보니까 모든 동물성 기름이 췌장암 발생 위험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통계 데이터를 많이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동물성 지방은, 이 포화지방은 필연적으로 암과 상관관계가 있고 비례관계가 있다면,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 오메가9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처럼 식물성 기름과 견과류, 그리고 식물성 포화지방, 대표적으로 포화지방 하면 여러분 무조건 나쁜 지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식물성에서 포화지방이 있어요. 대개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인데 코코넛이 유일하게 포화지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이 코코넛을 드세요. 제가 치즈를 쓸 때도 코코넛 치즈를 쓰기도 하고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지만 코코넛 치즈나 코코넛 오일을 씁니다. 그런데 코코넛 오일을 잘못 쓰면 독이 되고요. 코코넛 오일을 잘 쓰면 약이 됩니다. 코코넛에는 라우르산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올리고 이 신장 기능이 다 이제 사구체가 다 파괴돼서 이 소변이 배출이 되지 않을 때 가장 좋은 이뇨제로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코코넛이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코코넛을 쓰시면 면역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사구체가 많이 망가지셔서 이 이뇨작용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코코넛을 쓰시면 이뇨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 단 시중에서 판매되는 팜유가 된 코코넛 오일은 독입니다. 그건 안 드시는 이만 못해요. 그런데 또 코코넛 주스로 나와 있는 당분이 들어간 코코넛은 여러분들이 안 쓰는 이만 못해요. 근데 100% 지금 야자 열매 그대로 쓰시거나 거기에서 코코넛을 슬라이스로 그대로 당분이 첨가되지 않게 말려 쓰시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화지방 가운데서도, 특별히 식물성 기름 가운데서도 포화지방 종류인 코코넛 오일을 쓰면 어떻게 될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같은 실험에서 식물성 기름은 췌장암 발병 위험률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화지방이니까. 없었어요.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니까 췌장암 발병률과 이제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의 상관관계를 좀 보았는데요. 봤더니 이 레드밋, 빨간 고기입니다. 빨간 고기를 먹였을 때 췌장암 발병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유제품을 먹여봤더니 처음에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니 계속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멀 푸드, 이제 동물성 음식을 먹였더니 계속적으로 췌장암 발병률이 증가해요. 토탈 인테이크, 모든
이 고기 종류, 동물성 모든 지방을 넣었을 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포화지방 가운데서도 유일한 식물성에서 포화지방인 이 코코넛 오일 같은 종류를 먹였어요. 야자유를 먹였더니, 식물성 지방을 먹였더니 어때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식물성 지방은 췌장암 발병률과 특별히 암과의 상관관계가 반비례해요. 동물성 지방과는 반대로. 그래서 동물성 식품 섭취는 모두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높이는데 반대로 식물성 지방은 모두 낮거나 오히려 발병 위험을 줄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췌장암 발병률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 무엇인가를 봤는데요. 다음으로 췌장암 발병률과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게 바로 이 당입니다. 당. 암의 먹이가 당이기도 한데, 자, 여기 보시면 과당이 있습니다. 프럭토즈가 있고 락토즈, 탄수화물 가운데 지방이 들어간 당입니다. 이게 뭡니까? 유당이죠. 우유에도 들어가 있고 뭐 요플레 요거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치즈에도 말할 거 없고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에 말할 것 없죠. 그 다음에 슈크로즈, 자당, 설탕당입니다. 자, 이 셋 중에 어떤 당이 췌장암과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당이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으세요? 과당일까요? 유당일까요? 우유 속에 있는 당? 설탕당일까요? 자, 설탕 섭취가 췌장률 발병률과 관계가 있는데 어떤 당이? 당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요? 락토즈, 유당이고 우유나 뭐 버터, 마가린, 치즈에 있는 유당. 그리고 과당은 과일 속에 있는 당분입니다. 설탕은 슈크로즈, 자당입니다. 이 중에 동물성 탄수화물 당인 이 락토즈, 유당입니다. 유당과 췌장 발병률과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동물성 탄수화물인 유당, 우유나 계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치즈에 있는 유당, 이런 동물성 식품이 각각 췌장암 발병률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이 췌장암 예방을 위한 최선 책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건강개혁의 선구자인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묘비명에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위장 과로로 사망함. 자, 우리 어제 콜레스테롤의 진실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어떤 음식에 들어있어요? 어떨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까? 어떤 지방이요? 콜레스테롤. 예. 그런데 콜레스테롤 하면 딱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것은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었을 때죠. 유방암 환자가 유방암에 노출되는 것은 호르몬암은 호르몬성 음식을 먹었을 때 노출되듯이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음식이 여러분 어제 보신 것처럼 우유, 계란, 고기,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이었는데 동물성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지방 채식을 착실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가장 마른 사람들이 내장 비만이 상당히 많았던 이유가 뭔지 어저께 보셨습니다. 과식을 했더니. 예. 그래서 좋은 음식에 대한 지혜 필요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이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지만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안 먹어도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 못지 않게 보다 생명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뭐가 안 맞으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안 맞아서 1대1이나 1대4 이하여야 되는데 육식은 대개 1대10 이상이고 생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식물성 지방을 먹어도 그 오메가3와 6의 지방산의 비율이 안 맞아도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높여서 염증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발암물질이 나오도록 태워서 드시면 어제 공부하신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떨 때 기름에 지글지글 자글자글 보글보글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어떻게 요리해 먹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느냐 아니면 노출이 되지 않느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에 대한 지혜도 참 중요하지만 올바른 식사법에 대한 지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식사하실 때 이 가지야마 시조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을 계속적으로 유발하는 식사법이 있죠. 계속 당뇨병이 악화되는 거. 어떻게 드시면 당뇨병이 악화될까요? 예, 맞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처음엔 뭐부터 드셔야 돼요? 그런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에는 천연 탄수화물이 있고 복합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자, 천연 탄수화물은 뭐죠? 효소가 살아있는 엔자임이 그대로 있는 과일과 채소는 천연 탄수화물이고 복합 탄수화물은요? 감자, 고구마, 밥, 볶음국시 이런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이 복합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가 811을 주의하세요. 여기서 80%는 뭐예요? 어떤 비율입니까? 정제 탄수화물이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 영양학자가 얘기하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은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관병이 다 생깁니다. 뇌에 꽈리가 생기고 심장혈관이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만큼 혈관에 기름이 꽉 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811을 기억하세요 할 때 이 80%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을 하는 해독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탄수화물의 비율을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를 60% 정도 드시고 복합 탄수화물인 감자, 고구마, 밥 이런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을 20% 정도 비율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니나 80% 가운데 천연 탄수화물의 비율을 더 높이셔야 돼요. 그런데 해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어떻게 드셔야 돼요? 80% 가운데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을 1대1로 계속 맞추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80%는 탄수화물이에요. 여기 가짜 탄수화물입니까? 진짜 탄수화물입니까? 진짜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이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아니면 IP6와 피트산염이 많은 뼈 밀도가 떨어지고 뼈의 강도가 떨어지는 이유 어제 공부하셨죠? 뼈의 밀도는 칼슘이고 뼈의 강도는 뭐였죠?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칼슘만 드시면 균형이 다 깨져요. 우유를 드시면 뼈 밀도가 더 떨어지고 뼈의 강도가 더 떨어지는 이유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1대4 이하여야 되는데 1대1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없어서 칼슘이 흡수가 안 됐어요. 우리 어제 공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도 중요하지만 발암 물질이 나오도록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자글자글자글 활성산소가 나오지 않게 드시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제 요리초계 앞부분에는 저지방 채식, 비건 채식에 대해서 나오지만 뒷부분에는 뭐가 나와요?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로푸드가 나와요. 예, 로푸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리해 먹느냐. 무조건 집에 가셔서 요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효소가 살아있도록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요리 못하시면 그냥 살짝 찌거나 효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50도 이하에서 살짝 찐게 쪄서 드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염증소금에 찍어만 드셔도 됩니다. 예, 그냥 원시인 버전으로 드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요리한다고 그 온갖 조미료를 다 쓰시지 마시고. 아셨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게 뭡니까? 왜 다 웃기만 하세요? 예, 치킨을 그냥 예, 이 뭐예요? 치킨이죠. 자, 요렇게 기름에 바글바글 튀기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 강력한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이나 여기 보니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같은 각종 이 암을 유발하는 동물성 발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되면 또 겨울 크리스마스다 뭐 파티하실 때 야외에서 뭐 해 드세요? 바비큐 많이 해 드시죠? 스모크하거나 바비큐나 베이크한 고기들 그리고 기름에 튀긴 것들 얼마나 맛있어요. 벌써 지금 침 흘리시는 꿀꺽꿀꺽 하시네 양쪽에서. 이 웃자입니까 이거 이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 다음에 훈제된 고기, 방부제로 처리한 음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췌장암의 발병률을 배가시킨다는 그런 이 통계 데이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표준 미국인 식사를 하는 분들 대개 하루에 한 번은 고기나 생선, 우유,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채소에 있는 기생충만 얘기하시는데 채소의 기생충이 1이라면 고기 한 점에 있는 기생충은 10만 분의 1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검사를 해보면 기생충이 바글바글하고 혈관에 보면 담석, 결석, 신장의 결석, 시스틴 결석, 칼슘 결석, 요로 결석이 바글바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미국인 식사처럼 식사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빨간 고기, 그리고 감자칩, 그리고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디저트 요리들, 예, 그 다음에 음료들, 각종 음료, 그 다음에 고지방 음식,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키죠. 어제 보셨죠? 왓더 헬스 다큐에서 보니까 치즈는, 예, 알렌 골드하이머 박사님이 뭐라 그래요? 치즈는 소의 무엇이다? 젖고름이다. 그래서 위에는 응당, cc당 75만 개의 젖고름이 있는 것으로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소의 젖고름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끔찍해서 못 먹기 때문에 살균 작용을 하긴 하나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치즈는 뭐예요? 전신을 중독시키는 주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계란 후라이들, 그 다음에 각종 빵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 뭐다? 암을 유발한다.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 그래서 1.5에서 2세 이하의 우유를 먹여야 된다, 모유를 먹여야 된다. 예, 어제 공부 다 하셨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장이 줄줄 새는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장 누수 증후군의 길을 아기 때부터 엄마들이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 모유를 떼고 우유를 먹이면 장이 줄줄 새는 증세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냥 유방암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찾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 어떤 거였죠? 우유였고, 그 다음에 글루텐이었습니다. 궤양성 질환에.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 고기를 먹는 것이 췌장암 발병을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인조고기, 식물성 고기, 여러분들 배우시고 계시죠? 콩고기. 메주콩 밤새도록 불려놨다가 예, 호두하고 견과류 좀 넣고 비트 같은 거 넣어서 색깔을 고기 색깔처럼 해가지고 밤새도록 불려놓은 거 믹서기에 다 양파 넣고 드르르 갈고 글루텐을 거기다 넣으면 쫄깃쫄깃한 고기 맛을 낼 수가 있는데 글루텐이 이제 궤양성 질병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콩고기를 만들 때도 글루텐을 빼고 글루텐 대체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뭔지 아시죠? 모르시면 요리책 보고 연구하세요. 숙제입니다. 모르시면 다음 주에 콩고기 만드는 거 배우세요, 다시. 자, 그래서 이렇게 콩고기를 만들어서 먹으면 췌장암 발병률이 아주 낮아요. 절반 이상이나 떨어집니다. 자, 여기 통계 데이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식물성 고기, 특별히 베지버거나 또는 베지프랑크를 콩으로 만든 고기를 드실 때는 한 주일에 3번 이상 먹는 사람들은 췌장암 발병률이 일반적인 고기를 먹는 것보다 절반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미트, 폴트리, 고기나 또는 가금류, 그리고 피쉬, 생선 종류들을 여기 보시니까 3주, 3번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 사람들의 이 췌장암 발병률은 뭐냐면 여기 보시니까 몇이에요? 2.18, 218%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었더니 췌장암 발병률이 246%입니다. 자, 그런데 베지테리안 프로틴 프로덕트를 먹었더니 베지테리안을 먹으니까 어때요? 식물성 이 단백질 고기를 먹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마이너스예요. 췌장암 발병률이 0.40입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빈 종류들, 렌틸 콩, 피스, 완두콩 이런 콩 종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으니까 췌장암 발병률이 몇입니까? 0.43 마이너스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57%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게 건포도하고 데이츠, 대추, 야자 그리고 말린 과일들을 먹었더니 췌장암 발병률이 몇 프로입니까? 0.35 마이너스 65%나 췌장암 발병률이 오히려 아예 마이너스예요. 자, 왜 저지방 채식이 이 암을 치료하고 병을 예방하는 음식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도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췌장암을 유발하는데 특별히 가장 가장 유해한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은 즐겨 드시던 예, 요걸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췌장암을 잘 예방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